1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하의 역류를 저하시키는 원인은 전동기 부하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전압보다 느리고 역률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역률이 낮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전동기 부하 중에서도 경부하 운전 시, 즉 출력이 작을 때 역률은 더 낮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의 유도전동기 경부하 운전이 역률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시면 부하의 역률이 낮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은 전기 요금이 증가한다. 그래서 역률이 낮으면 전기 요금이 증가합니다. 즉 전력 손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유효전력이 증가한다. 유효전력이 많다. 유효전력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역률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효전력이 작을 때 그리고 무효전력이 클 때 역률이 낮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전력 손실의 증가, 그 다음에 전압 강화가 증가하게 됩니다. 언제? 역률이 낮을 때. 3번 문제, 역률 개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역률이 개선이 되게 되면 우선 전력 손실이 줄어들게 되고요. 전력 손실이 줄어드니까 전기요금이 감소하게 되고요. 전압 강화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전력 손실의 경감, 전압 강화의 경감, 설비 용량의 여유분이 증가한다. 즉 변압기의 여유분이 증가한다라는 거죠. 네 번째, 고조파 제거와 역률 개선은 무관합니다. 4번 문제, 조상설비가 아닌 것은, 조상설비라고 하는 것은 무효전력을 공급해서 역률을 개선하는 설비를 우리는 조상설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상설비에는 동기조상기, 전력용 콘덴서, 블로 리액터 같은 경우가 역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조상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이 자동고장 구분 개폐기 같은 경우에는 조상설비가 아니라 개폐기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3000kW 역률 80%의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변전소에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여 변전소의 역률을 90%로 상향시키는데 필요한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은 얼마가 되겠는가? 전력용 콘덴서 용량 QC는 공식에 의해서 P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효전력은 3000 되겠고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0.8분의 역률이 0.8이니까 0.8분의 0.6 되고요. 탄젠트 세타 2는 0.9분의 사인은 루트 1-0.9의 제곱이 됩니다. 이것을 계산을 해보시면 800 kVA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역률 80%에 만 kVA의 부하를 갖는 변전소에 2000 kVA의 콘덴서를 설치하여 역률을 개선하면 변압기에 걸리는 부하는 몇 kVA 정도 되겠는가? 즉 피상전력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유효전력은 피상전력의 역률 0.8을 곱하면 되기 때문에 8000 kW가 됩니다. 무효전력은 피상전력의 사인의 값을 곱하시면 되겠죠. 계산을 해보면 6000 kVAR이 됩니다. 이때 전력용 콘덴서 QC를 얼마를? 2000을 설치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무효 전력은 여기에서 얘를 뺀 만큼이 되겠다. 그래서 4000 kVAR이 됩니다. 그러면 구하라고 하는 피상전력은 유효의 제곱 더하기 무효의 제곱의 루트를 씌워주시면 되겠다. PA는 루트 8000의 제곱 플러스 4000의 제곱 계산을 해보시면 9000 kVA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역률 0.8인 부하 480을 공급하는 곳에 콘덴서 220을 설치하면 역률은 몇 %로
개선이 되겠는가? 그대로 보시게 되면 우선 유효 전력은 480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킬로와트. 그럼 무효 전력은 유효 전력에다가 탄젠트 세타를 곱하면 무효 전력이 됩니다. 그래서 480 곱하기 탄젠트는 뭐예요?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0.8분의 0.6을 하게 되면 이때 무효 전력은 얼마가 되냐면 360이 됩니다. 360 kVAR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전력용 콘덴서 QC가 220을 설치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피상전력 PR 다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것을 빼면 되겠다. 140 kVAR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유효전력은 480이고 무효전력이 140일 때 뭐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역률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는 얘기죠. 코사인 세타는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 됩니다. 그럼 테이블 해보시면 피상전력은 루트 유효의 제곱 더하기 무효의 제곱이 되겠죠. 480의 제곱 플러스 140의 제곱분의 480이 됩니다. 100분율로 나타내면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되겠다. 계산을 해보면 96%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삼상 배전선로 말단의 지상역률 80%, 160kW인 평형 삼상부하가 있다. 부하점에 전력용 콘덴서를 접속하여 선로의 손실을 최소가 되게 하려면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은 몇 kVA가 필요한가? 단 부하의 전압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전력 손실 PL이라고 하는 것은 V의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P 제곱 R입니다. 그러면 전력 손실이 최소가 되려면 이 코사인 세타가 언제일 때? 1일 때 최소가 됩니다. 그럼 역률이 1이다. 역률이 1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무효 전력이 얼마란 얘기입니까? 무효 전력이 0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무효 전력 PR은 얼마가 되나요? PR은 유효 전력에다가 탄젠트 세타를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효 전력은 160이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코사인이 0.8 분의 0.6 하시게 되면 120 kVAR이 무효 전력이 돼요. 그러면 무효 전력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전력용 콘덴서 QC를 120짜리를 설치해 주시면 무효 전력이 0이 되고 역률이 1이 되면서 전력 손실은 최소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120 kVA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번 문제. 한 대의 주상변압기의 역률 코사인 세타 1, 유효전력 P1의 부하와 역률 코사인 세타 2, 유효전력이 P2의 부하가 병렬로 접속되어 있을 때 주상변압기 2차 측에서 본 종합역률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럼 여기에서 P1의 유효전력과 P1의 무효전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P1 탄젠트 세타 1이 되겠죠. 얘가 무효전력이잖아요. 그럼 P2의 유효전력과 그쵸? 얘 무효전력은 P2의 탄젠트 세타 2가 무효전력이 됩니다. kVAR. 부하가 1번과 2번이 있는데 얘는 유효전력, 얘는 무효전력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종합 역률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역률은 P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에요. 그럼 유효전력은 그냥 P1 플러스 P2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P상전력은 루트 유효의 제곱, 유효는 얼마예요? P1 플러스 P2의 제곱 플러스 무효전력은 얘네들이 무효전력이잖아요. P1
탄젠트 세타 1 더하기 P2 탄젠트 세타 2의 제곱이 되겠다. 이게 역률이 되겠죠. 답은 1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효전력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무효전력이다 라는 것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시면 전력용 콘덴서의 직렬로 콘덴서 용량의 5% 정도의 유도성 리액턴스를 삽입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직렬 리액터의 설치 목적이 뭐냐 이런 얘기죠. 단상에서는 3구조파를 제거하고요. 삼상에서는 5구조파를 제거를 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보고 단상이냐 삼상이냐 어떻게 아느냐라고 했을 때 단상에서는 3구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콘덴서 용량의 11%에 해당하는 리액터를 설치를 하고요. 삼상에서는 5구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론상 4%에 해당하는, 즉 콘덴서 용량의 4%에 해당하는 리액터를 설치를 합니다. 근데 주파수 변화를 고려해서 5에서 6%의 리액터를 설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삼상에서의 직렬 리액터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최5구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한 상당 용량이 200kVA의 콘덴서에 제5구조파를 제거하기 위해 직렬 리액터를 설치하고자 한다. 기본파 기준으로 직렬 리액터의 용량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자, 콘덴서 용량이 200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삼상에서 제5구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론상 4%라고 했어요. 0.04가 되겠죠. 계산을 해보면 8kVA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럼 실제는 6%에 해당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200 곱하기 0.06을 하시게 되면 12kVA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기에서 보니까 8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실제상 용량을 물어보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답이 12kVA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12번 문제. 전력용 콘덴서의 변전소에 설치할 때 직렬 리액터를 설치하고자 한다. 직렬 리액터의 용량을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5구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5 오메가 L과 5 오메가 C분의 1이 같아야 되겠다. 그럼 얘를 L에 관한 식으로 쓰면 5 오메가의 제곱 C분의 1이 되겠다.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오메가라고 하는 건 2파이 F적에서 10파이 F의 제곱 C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13번 문제. 한류 리액터에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한류 리액터는 단락 전류를 제한하기 위해 사용이 됩니다. 그럼 리액터의 종류를 보시게 되면 한류 리액터는 단락 전류를 제한, 소호 리액터는 지락 전류 제한, 직렬 리액터 제5구조파 제거, 병렬 리액터 같은 경우에는, 즉 병렬 리액터를 다른 말로 블루 리액터다라고 얘기를 하죠. 페란티 현상 방지가 되겠다. 답은 한류 리액터이기 때문에 단락 전류 제한됩니다. 14번 문제. 전력용 콘덴서의 방전 코일의 역할은 무엇인가? 방전 코일은 콘덴서에 축적된 잔류 전하를 방전하여 콘덴서 재투입 시 과전압되는 것을 방지하고요. 인체가 감전되는 것도 방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방전 코일은 개방 시, 콘덴서 개방 시 잔류 전하를 방전한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충전 전류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전류를 말하는가? 충전 전류라고 하는 것은 C, 즉 정전 용량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충전 전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C에 흐르는 전류는 전압보다 위상이 90도 앞서게 되겠죠. 그래서 앞선 전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번 문제. 삼상일의 선과 대지 간의 단위 길이당 충전 전류가 0.25A/km일 때 18km인 선로의 충전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킬로미터당 0.25이고 얘가 18km다 라고 한다면 충전 전류 IC는 두 값을 그냥 곱하면 되겠다. 0.25 곱하기 18 하게 되면 4.5
암페어다 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번 문제 보시게 되면 60Hz 154kV 길이가 100km인 삼상 송전선로의 대지 정전 용량이 0.05 마이크로페럿, 상호 정전 용량이 0.0014 마이크로페럿일 때 일선에 흐르는 충전 전류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선에 흐르는 충전 전류 IC는 오메가 C2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먼저 C부터 구해야 되죠. 작용 정전 용량 C는 삼상에서 대지 정전 용량 더하기 3cm 됩니다. 그럼 CS 대지 정전 용량은 문제에서 0.05라고 되어 있고요. 더하기 3 곱하기 0.005인가요? 0.005 더하기 3 곱하기 선간 정전 용량은 0.0014가 됩니다.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0.00 얼마가 되나요? 0.0092가 나오네요. 0.0092 마이크로페럿 퍼 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러면 충전 전류를 계산을 해보면 오메가는 2, 파이, F는 60이 되고요. C 값은 0.009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길이가 100km니까 100 되겠죠. 이게 C 값인 거죠. 이 앞에 있는 것은 단위 길이당 정전 용량이고 이 길이를 곱하면 전체 정전 용량이 되겠죠. 곱하기 여기서 2라고 하는 것은 대지전압입니다. 이 대지전압은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눈 값이죠. 루트 3분의 154 000 km니까 그쵸?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충전 전류가 되겠다.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30.8 암페어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다. 그렇죠?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에 18번 문제. 전압 66,000V, 주파수 60Hz, 길이가 7km인 1회선의 삼상 지중전선로의 삼상 무부하 충전 전류는 얼마인가? 단 케이블 1선의 1km당 정전 용량은 0.42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도 충전 용량을 구하라 이런 얘기네요. 삼상 1회선의 삼상 무부하 충전 용량을 구하라. QC는 계산해 볼까요? QC는 E에다가 IC 이거죠. 그러니까 삼상이니까 얘가 몇 개예요? 3개. 얘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3, 2에 충전 전류가 오메가 C2 이렇게 돼요. 그럼 얘를 계산해 보면 3 오메가 C2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럼 여기에서 얘는 다시 쓰게 되면 요거 3, 2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V제곱으로 쓸 수 있어요. 오메가 CV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적을까요? 2 파이 F CV 제곱 됩니다. 그래서 QC는 2 파이 주파수 60 곱하기 C 값이 0.4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 얘가 7km다 라고 되어 있네요. V의 제곱 66 하나 둘 셋의 제곱이 됩니다. 단위가 kVA가 되기 때문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해주시면 킬로볼트 암페어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4600 kVA다 라고 하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충전 용량은 2πfCV 제곱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보시면 역률 계산용 콘덴서를 부하와 병렬로 연결할 때 델타 결선 방법을 채택하는 이유로 가장 타당한 것은 이 콘덴서를 델타로 결선을 하게 되면 델타로 결선했을 때 QC는 3 오메가 C2 제곱입니다.
그럼 얘를 콘덴서를 Y로 이렇게 결선하게 되면 이때 QC는 3ωC2 제곱입니다. 같죠, 그죠? 그런데 얘를 선간전압 기준으로 바꿔주게 되면 델타 결선에서는 상전압과 선간전압이 같기 때문에 얘는 3ωCV 제곱이 되고요. 얘는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가 되기 때문에 얘는 ωCV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선간전압이 동일하고 정전 용량 C가 동일하다라고 했을 때 델타 결선은 Y 결선의 QC 값이 3배가 됩니다. 즉 콘덴서의 정전 용량이 동일하다면 QC 값이 3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반대로 QC 값이 동일하다면 C가 더 작은 3분의 1배 작은 것을 써도 된다라는 내용이 되면서 콘덴서의 정전 용량의 소요가 적기 때문에 델타 결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번 문제. 전력용 콘덴서의 사용 전압을 2배로 증가시키고자 한다. 이때 정전 용량을 변화시켜 동일 용량으로 유지하려면 승합 전의 정전 용량보다 어떻게 변화가 되겠는가? 여기에서 콘덴서의 용량 QC는 뭐 델타가 됐던 Y가 됐던 상관없이 어떻게 돼요? 3ωC2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QC는 정전 용량 그리고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얘가 일정할 때 지금 전압을 2배 했다는 얘기죠. 전압을 2배 하면 그거의 제곱배니까 얘는 뭐가 돼요? 4배가 되죠. 요 값은. 전압의 제곱에 대한 것은 제곱배가 되기 때문에 4배가 돼요. 2의 제곱해서 4배가 돼요. 그러면 얘가 일정하려면 요 C 값은 4분의 1배가 되어야지만 QC 값이 일정하겠죠. 그래서 답은 C는 정전 용량은 4분의 1로 감소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에 21번 문제. 정전 용량 C의 콘덴서를 델타 결선에서 삼상 전압 V를 가했을 때 충전 용량과 같은 전원을 Y 결선했을 때의 충전 용량의 B는 어떻게 되겠는가? 델타가 Y보다 몇 배라고 했죠? QC 값이 3배다라고 했죠. 답은 3배. 델타 결선, Y 결선의 B는 3이 됩니다. 델타가 3배 크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문제 22번. 주파수 60Hz 정전 용량 6,8분의 1의 콘덴서를 델타 결선에서 삼상전압 2만 볼트를 가했을 때 충전 용량은 얼마가 되겠는가? 라는 문제이네요. QC는 3ωC2 제곱. 다시 쓰게 되면 3ωCV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3 곱하기 2파이 주파수 60 C값이 6파이분의 1 마이크로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되겠고요. 곱하기 전압의 제곱 2만의 제곱이 됩니다. 킬로로 하기 위해서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하시면 킬로볼트 암페어의 단위가 되겠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24 kVA다라고 하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번 문제. 어떤 콘덴서 3개를 선간전압 3300 주파수 60 선로에 델타로 접속하여 60 kVA가 되도록 하려면 콘덴서 1개의 정전 용량은 몇 마이크로페러스로 하여야 되는가? 지금 델타 결선이 되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QC는 3ωCV 제곱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정전 용량 C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얘가 델타이기 때문에 3ωCV 제곱인 거죠. Y면은 ωCV 제곱인 거고. 자, 그럼 여기에서 C에 관했으면 C는 3ωV 제곱분의 QC가 되겠다.
이것을 대입을 해보면 3 곱하기 오메가는 2파이 주파수 60 곱하기 전압 3300의 제곱 되나요? QC가 60이다. 그러니까 60kg니까 곱하기 10의 3승 됩니다. 그렇죠? 이때 몇 마이크로 페럿이냐 라고 물어봐서 10의 6승을 하게 되면 단위가 마이크로 페럿의 단위로 됩니다.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4.87 마이크로 페럿이다 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오겠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번 문제. 진상전류만 아니라 지상전류도 잡아서 광범위하게 연속적으로 전압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즉 동기조상기를 찾아라 이런 얘기죠. 동기조상기. 여기는 진상전류와 지상전류를 모두 공급할 수 있는 것은 동기조상기죠. 답은 2번이 되겠다. 25번 동기조상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기전동기의 V특성 곡선을 이용한 설비이다. 그쵸? 동기조상기라고 하는 것은 동기전동기 무브화 운전을 해서 계자 제어를 통해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설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동기전동기를 부족여자로 하면 컨덕턴스가 아니라 뭐예요? 인덕턴스로 사용이 되는 거죠. 즉 부족여자하게 되면 지상 무효전력이 공급이 된다. 2번이 잘못됐습니다. 컨덕턴스가 아니라 인덕턴스입니다. 동기전동기를 과여자하면 콘덴서로 사용이 된다. 맞는 얘기고, 송전계통의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설비이다. 동기조상기가 무효전력을 공급해서 일정 전압이 되게끔 하는 설비가 되겠습니다. 26번. 동기조상기 A와 전력용 콘덴서 B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동기조상기는 제어가 연속적이고 전력용 콘덴서는 계단적이죠. 전력 손실은 동기조상기가 훨씬 더 크겠죠. 지상과 진상 모두 공급하기 때문에 더 대용량이기 때문에 전력 손실은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동기조상기가 전력용 콘덴서보다 전력 손실은 더 크게 됩니다. 무효전력 같은 경우에 동기조상기는 진상, 지상 모두 공급이 가능하고요. 전력용 콘덴서는 진상만 공급이 가능합니다. 3번이 맞는 내용이고, 동기조상기는 시충전이 가능하고요. 전력용 콘덴서는 불가능하겠다. 3번이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번 문제. 변전소에 사용하는 조상설비 중 전력 손실의 출력이 최대 0.6% 이하이며 지상용으로 사용되는 조상설비는, 중요한 말은 이거죠. 지상용 조상설비는 뭐냐? 블로 리액터가 되겠죠. 블로 리액터, 다른 말로 병렬 리액터가 되겠다. 이 블로 리액터의 역할은 페널티 방지입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8번. 직렬 콘덴서를 선로에 삽입할 때 장점이 아닌 것은, 직렬 콘덴서를 삽입하게 되면 선로에는 리액턴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직렬 콘덴서를 이렇게 삽입했던 얘기죠. 그럼 이 직렬 콘덴서를 삽입함으로 인해서 XL의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쵸? 그럼 XL이 감소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전압 강화가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전압 변동률이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안정도가 향상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태 안정도를 증가하게 되고 선로의 인덕턴스, 즉 XL을 보상한다라는 얘기고, 전압 변동률이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역률 개선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역률 개선은 직렬 콘덴서가 아니라 병렬 콘덴서인 거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역률과는 무관합니다. 다음에 29번 문제. 송배전 선로의 도중에 직렬로 삽입하여 선로의 유도성 리액턴스를 보상함으로써 선로 정수 그 자체를 변화시켜 선로의 전압 강화를 감소시키는 직렬 콘덴서 방식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옳은 것은, 자, 최대 송전 전력이 감소하고, 송전 전력 볼까요? PSP는 X분의 VSVR 사인 델타입니다. 직렬 콘덴서를 설치하면
X값이 감소하고요. 송전전력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송전전력은 증가하고 안정도가 뭐 한다고 했죠? 향상된다고 했죠. 1번 틀렸습니다. 부하 변동에 따른 수전단 전압 변동률이 어떻게 한다고요? 감소된다라고 했습니다. 장거리 선로의 유도성 리액턴스를 보상하고 전압 강화를 감소시킨다. 3번이 맞는 내용이죠. 송수 양단의 전달 임피던스가 뭐야? 감소하고 안전극한 전력이 뭐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어쨌든 전력은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보낼 수 있는 전력은 증가한다. 3번이 옳은 내용이고 나머지는 다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0번 문제. 전력 원선도의 가로축과 세로축을 나타내는 것은 가로축은 유효전력이 되고 세로축은 무효전력이 됩니다.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31번 문제. 일반 회로의 정수가 A, B, C, D이고 송수전단의 상전압에 각각 ES, ER일 때 전력 원선도의 반지름은 어떻게 되나요? 전력 원선도는 B분의 ES, ER이죠. 전력 원선도의 반지름은 B분의 ES, ER이 됩니다. 32번 문제 보시면 선로의 길이 100km, 송전단 전압 154kV, 수전단 140kV에 삼상삼선식 정전압 송전선에서 선로 정수는 저항 0.315, 리액턴스 1.035라고 한 때 수전단 삼상 전력 원선도의 반경을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선도의 반지름은 B분의 VS, VR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뭐 상전압으로 하게 되면 ES, ER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B라고 하는 것은 임피던스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항과 리액턴스이기 때문에 루트 저항은 0.315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는 1.035의 제곱이 되고 얘가 100km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전단 전압은 154kV이고 수전단은 140kV입니다. 얘가 똑같이 kg니까 단위는 메가볼트 암페어가 되겠죠.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197.89 메가 VA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97, 즉 200 메가 VA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3번. 전력 원선도에서 알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전력 원선도에서 알 수 없는 것은 뭐 과도 안정 극한 전력이라든가 코로나 손실 같은 경우는 전력 원선도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3번의 코로나 손실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4번. 그림과 같은 수전단 전력 원선도에서 직선 OL은 지상 영역 코사인 세타의 부하 직선을 나타낸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로측은 지금 유효 전력이고요. 세로측은 무효 전력입니다. 이때 OL, 이것은 부하의 역률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전력을 일정한 전압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값이 요 원 안에 원주 안에 이렇게 뭐 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죠. 일정 전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1번부터 보시게 되면 A점은 이론상 극한 수전 전력을 표시한다. A점은 여기잖아요. 그죠? 얘가 가장 클 때, 그러니까 유효 전력이 가장 큰 부분인 거죠. 얘가 원이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럼 이 부분이 가장 유효 전력이 큰 수전단 유효 전력이 가장 클 때인 거죠. 그래서 극한 수전 전력을 표시한다. 맞는 얘기죠. 요 A점이. 2번 B점은 부하의 역률이 1일 때의 수전 전력을 표시한다. 요 B점을 보시게 되면 여기는 가로축은 유효 전력이고 세로축이 무효 전력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것은 즉 여기에 있는 점들은 다 뭐예요? 역률이 1인 거죠. 왜냐하면 무효 전력이 0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은 다 역률이 1인 거죠. 즉 B점도 D점도 역률이 1인 거죠. 무효 전력이 0이니까 2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G점은 전압 조정을 위하여 진상 무효 전력이 필요하다. 그쵸? 얘를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뭐 해야 돼요? 옮겨와야 되죠. 여기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이쪽은 지상 무효 전력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상 무효 전력을
보상하기 위해서 이쪽 방향으로 QC가 필요하다. 즉 진상 무효 전력이 필요합니다. F점은 전력이 0이므로 역률 조정이 필요 없다. F점이라고 하는 것은 전력이 0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효 전력은 0이죠. 유효 전력은 0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만큼에 대한 뭐가 필요해요? 무효 전력이 필요하죠. 무슨? 진상 무효 전력이 필요해서 역률 조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이만큼에 해당하는 뭐를? 진상 무효 전력을 공급을 해줘야지 이 원에 놓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4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제 35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수전단 전력 원선도가 있다. 부하 직선을 참고하여 다음 중 전압 조정을 위한 조상 설비가 필요 없어도 정전압 운전이 가능한 부하 전력은 대략 어느 정도일 때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얘는 부하 곡선이에요. 그럼 얘를 여기서 원에서 요거랑 만나는 요 점, 여기서는 무효 전력을 조정할 필요가 없죠. 요 점에서는. 요 원에 만나고 이 부하가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그럼 그때가 유효 전력이 100kW일 때죠. 답은 3번. 100kW일 때가 조상 설비가 필요 없을 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6번 문제. 수전단의 전력원 방정식이 다음과 같을 때 개통에 가능한 최대 공급할 수 있는 부하 전력과 이때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무효 전력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식을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수전단 무효 전력의 제곱 플러스 QR 플러스 400의 제곱 플러스는 여기 보시면 25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25만은 500의 제곱이 되겠다. 그쵸? 그러면 최대 수전 전력은 얘가 0일 때 얘가 얼마가 돼요? 500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얘가 0일 때 유효 전력은 500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럼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QC는 마이너스 400이면 되더라. 그래서 답은 1번에 유효 전력은 500, 무효 전력은 마이너스 400이 되더라. 그래서 최대로 수전 전력은 500kW이고 그때 무효 전력은 마이너스 400kVAR이면 된다라는 얘기죠. 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7번. 전력 조류 계산을 하는 목적으로 거리가 먼 것은, 우리가 전력 조류를 계산하는 이유는 개통의 확충을 계획하고 운용을 계획하고 사고 예방을 제어하기 위해서 전력 조류를 계산을 합니다. 신뢰도 평가와는 무관하다. 다음에 38번 문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전력 조류 계산에서 슬랙 모선의 지정값은 단 슬랙 모선을 기준 모선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정값이다 라고 하는 것은 기지량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가 전력 조류를 계산하는데 어떤 전력 방정식에서 정해져 있는 값을 갖고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량을 계산하는 거죠. 즉 여기에서 지정값이라고 하는 것은 기지량을 뜻합니다. 즉 정해져 있는 값은 뭘로 할 거냐라는 거죠. 이때 모선 전압의 크기와 위상을 기지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의 모선 전압의 크기 그리고 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9번 문제. 전송 전력이 400MW, 송전 거리가 200km인 경우에 경제적인 송전 전압은 약 몇 kV인가? 이때 스틸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틸식에 의해서 V는 5.5에 루트 0.6L 플러스 0.01P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식에다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5.5에 루트 0.6 곱하기 200
더하기 0.01은 뭐예요? 100분의 P가 400메가죠. 여기는 킬로 단위입니다. 400 곱하기 10의 3승 됩니다.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353 킬로볼트다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틸식을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계셔야 되겠다. 다음에 40번 문제. 송전단 전압이 154, 수전단 전압이 134kV, 삼각차가 60도, 리액턴스가 39.8일 때 선로의 손실을 무시한다면 전송 전력은 약 몇 메가와트가 되겠는가? 송전 전력 P는 공식에 의해서 X분의 VS, VR 사인 델타가 됩니다. 대입을 해보면 X는 39.8이다 라고 되어 있고 송전단은 154 kg, 수전단은 134 kg, 사인 60도 이렇게 되겠네요.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449 똑같이 kg니까 단위가 메가 볼트 암페어다 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 있죠.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1번 문제 보시면 교류송전에서 송전거리가 멀어질수록 동일 전압에서 송전 가능한 전력이 적어진다. 그 이유로 가장 알맞은 것은 우리 좀 전에 송전 전력 P라고 하는 것은 X분의 VS, VR 사인 델타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송전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리액턴스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게 되겠죠. 증가하게 되면 송전 전력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로의 유도성 리액턴스가 증가하기 때문에 송전 전력은 감소하게 됩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2번 문제. 154kV 송전 선로에서 송전거리가 154km라고 할 때 송전 용량 계수법에 의한 송전 용량은 몇 킬로와트인가? 단 송전 용량 계수는 120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P는 송전 용량 계수법의 P는 K의 L의 전압의 제곱이라고 하는 식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1200 곱하기 거리가 154 kV이고, 그죠? 거리가. 그 다음에 전압이 154의 제곱이 됩니다.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18만 4,800 kW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3번. 송전선로의 충전 전류가 흐르면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높아지는 현상과 이 현상의 발생 원인으로 가장 옳은 것은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우리는 페란티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페란티 현상은 무부하 충전 전류, 즉 장거리 송전선로의 무부하 충전 전류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페란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블로 리액터, 즉 병렬 리액터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페란티 현상, 그리고 선로의 정전 용량 때문에, 즉 무부하 충전 전류 때문이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4번. 다음 중 페란티 현상의 방지 대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 페란티 현상은 뭐 때문에? 충전 전류 때문이죠. 즉 전압보다 위상이 90도 앞선 전류에 의해서 페란티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선로의 전류를 지상이 되도록 한다. 수전단에 블로 리액터를 설치한다. 동기조산기를 부족여자 운전한다. 동기조산기를 부족여자 운전하면 지상 무효전력이 공급이 되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옳은 내용이 되고요. 부하를 차단하여 무부하가 되도록 한다라고 했는데 이 무부하가 되면 무부하 충전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죠. 그래서 페란티 현상이 더 가중되게 됩니다. 4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5번 문제. 전력계통의 주파수가 기준값보다 증가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가? 우리가 주파수와 전압제어가 있는데 이 전압제어 같은 경우에는 무효 전력을 제어하면 되고요. 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유효 전력을 제어하면 됩니다. 이 주파수가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주파수를 내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발전기의 출력을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주파수가 내려가게 되면 이 주파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발전기의 출력을 증가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파수가 기준값보다 증가했기 때문에 이거 주파수를 내려주기 위해서 발전기의 출력을 어떻게 해요? 감소시키면 되겠다. 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6번. 전력계통의 전압을 조정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전압 조정은 뭘로? 무효 전력으로 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통의 무효 전력을 조정한다. 유효 전력은 뭐라고 했어요? 주파수죠. 주파수. 다음에 47번. 전력계통의 주파수 변동의 원인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 주파수는 발전기에 뭐와 관련돼 있어요? 출력이랑 관련이 돼 있다 이거예요. 발전기의 출력. 그러면 이 발전기의 출력은 화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이 입력이 뭐죠? 증기란 말이에요. 증기. 그럼 증기가 터빈에 많이 들어오면 출력이 증가할 거고요. 터빈에 증기가 적게 들어오면 출력이 감소하겠죠. 즉, 이 주파수를 영향을 주는 것은, 주파수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발전기의 출력이며 이 발전기의 출력은 실제로 증기의 유입량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 증기의 유입량을 제어하는 것이 거버너 벨트를 열고 닫을 때, 그죠? 이 거버너 밸브를 열고 닫는, 즉 증기의 양을 조절하는 장치가 이 주파수 변동의 가장 큰 요인이 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8번 문제 보시게 되면 각 전력계통의 연계선으로 상호 연결하면 어떠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가? 틀린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서는 뭐예요? 계통 연계를 했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에 맞지 않는 게 뭐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계통 연계를 하게 되면 경제적 급전이 용이하고요. 주파수 변화도 적고 계통의 신뢰도가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전력 계통 연계가 이러한 장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배후 전력이 크기 때문에 고장이 적으며 그 영향의 범위가 작아진다라고 했는데, 계통을 연계하면 어떤 한 지점에서 사고가 나면 그 사고가 다른 쪽으로 어떻게 해요? 확산될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고장이 적다라는 것도 잘못된 내용이고 그 영향의 범위가 더 넓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